저 발견된 색상 대비부터 의복에서의 독특한 질감 대비까지 우리 삶에서는 시대와 분야를 뛰어넘는 다양한 유형의 대비가 이용되고 있다. 왜 우리 마음은 특정한 대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일까? 한성대 지상현 교수와 함께 우리 삶 속에 녹아든 색과 디자인의 다양한 대비에 주목해본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대비의 미학, 미각 디자인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에 대비의 배색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었죠. 네. 대비라는 거는 잘못하면 심리적인 긴장만 일으키고 굉장히 추하게 보이기 쉬운데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리고 대비가 주는 또 다른 심리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색과 디자인의 심리, 대비의 미학, 미각 디자인.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양복 입은 신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5개의 코디네이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조금 보기가 나은 것도 있고 좀 어색하고 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기 어색한 걸 한번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A가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럼 B, 그럼 C, 또 D는 어떻습니까? E는요? E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5개의 코디 샘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것과 어색한 것들을 물어보면 보통은 C하고 D가 제일 어색하다라고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대부분이 C를 손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C를 택하신 분들 한 분만 한번 왜 그런지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C가 입은 이상계통이 너무 통일적으로 보여가지고 예, 시각적으로 다른 A, B, D, E는 그러니까 보색 관계를 잘 조합해서 입은 것 같아요. 근데 C는 아무래도 너무 통일적이라서 저는 C가 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C와 D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는 대비의 미학을 얘기하면서 대비가 어떻게 하면 대비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나, 또 심리적인 긴장과 이완을 연세를 만들어낼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대비가 또 지나치게 작은 경우도 대비가 큰 경우 못지않게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각의 가장 큰 목적이 환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고, 그러한 유용한 정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물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정체를 밝히자면 사물의 윤곽을 파악해야 되죠. 그 사물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우리 시각은 밝기 차이에 주로 의존을 해가지고 사물의 윤곽들을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와 B의 경우에는 상의와 하의의 경우에 색상이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밝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고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E 같은 경우는 상의와 하의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또 밝기 차이가 확연하고 어렵지 않게 사물의 윤곽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어떤 윤곽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C와 D는 C 경우에는 양복과 셔츠의 색이 비슷하죠. 그래서 확실히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히 같은 것도 아니고, 또 D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의와 하의가 같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심리적인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감을 보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요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이 아까 봤던 것 양복의 코디네이션과 비슷하게 밝기 차이가 크지 않은, 대비가 크지 않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는 배색입니다. 저런 배색을 꼭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감성에 따라 이미지에 따라서 저런 배색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질감의 차이를 줘서 그런 그 색채의 그 약한 대비를 보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래처럼 아예 다시 밝기 대비를 준다거나 색상 대비를 주는 것이 좋죠. 대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심리적 긴장과 이완의 연세를 만들어내며 그것이 아름다움을 주는지 이야기는 조금 일단락을 짓고요. 그 다음엔 이런 대비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대비의 반대 개념으로서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개념적으로다가는 대비가 있으면 서로 상이한 것들이 만나는 대비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 모이는 이런 그 조화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러나 미술과 디자인에서는 대비의 반대 개념으로서 조화를 생각하는 것들은 그 맞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술이나 디자인에서 대비만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색채에서 대비가 되면, 색상에서 대비가 되면 밝기라든가 질감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에서는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비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우리 시각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그림은, 그런 디자인은 100이면 100, 우리에게 추한 느낌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품으로 구현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그림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대비를 이루고 어떤 것들은 조화를 이뤘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비의 반대 개념으로서 조화를 생각한다거나 또 간혹 대비 배색법과 조화 배색법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그 표현들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이 보스워드 특사는 짙은 청색 양복에 하늘색 셔츠를 입었고 바지는 엷은 갈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해리슨 포드는 갈색 양복에 청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구인들이 즐겨 입는 이 배색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최근에는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배색을 합니다. 저런 짙은 청색일 경우에는 회색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엷은 갈색 양복 속에는 동일한 색조의 짙은 색을 입거나 아니면 엷은 색, 동일한 색조의 그 밝은 색 셔츠를 받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 서구인들의 경우에는 색상 중심 대비를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밝기 중심 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색상 대비이고요. 중앙에 있는 것은 밝기 대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채도 대비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저희들의 그 코디네이션 하는 남성들 경우에, 남성 정장 경우에 보면 우리는 저 중앙이나 오른쪽에 있는 밝기나 채도 중심의 대비를 많이 했었고 서구인들은 좌측에 본 것과 같은 색상 대비의 코디를 많이 했었다,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그 남성 정장이라든가 또 자동차의 경우에서만 그렇고 전반적인 다른 우리의 그 색감이라든가 특히 과거 미술품들을 보면 우리가 밝기 중심의 대비를 즐겼는가라는 생각에 그 의구심이 듭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색상 중심의 그 대비를 많이 즐겼다라는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피망 그림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피망과 피망들을 구별하는데 색상 차이를 많이 줘서 피망을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색상 중심 대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음영의 표현을 통해서 피망과 피망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밝기 중심 대비라고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남성 정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밝기 중심 대비를 한 것 같고 서구인들 같은 경우에는 색상 중심 대비를 한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남성의
정장이라든지